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5년 차인 35살 주부입니다. 저는 대학 졸업 후 회사에 들어가 일을 하는 중 남편과 사내 연애를 했습니다. 잘생긴 외모에 반했고 서로 대화도 잘 통했습니다. 사내 연애를 하다 보니 회사 안에서 연애하는 것을 공개해서 좋을 것이 없겠다고 생각해서 결혼 전까지 비밀로 하다가 저는 퇴사를 했습니다. 회사에서 비밀 연애를 하다 보니 여자친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저희 남편에게 소개팅을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주변의 여직원들도 저희 남편에게 관심을 표현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결혼 전에 그런 일들이 신경 쓰이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단호하게 행동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안심하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제 눈으로 보았기 때문일까요? 남편의 회사 생활이 너무 불안하고 걱정이 됩니다. 저는 퇴사 후에 계속 집에서 집안일하고 그러다 아이가 생겨서 육아에 몰두하다 보니 점점 살은 찌고 거울 속에 제 모습을 보면 점점 자존감은 떨어져만 갑니다. 그런데 남편은 결혼 전과 다름없는 외모에 잦은 회식, 그리고 주변에 젊고 예쁜 여직원들이 있을 것을 생각하니 점점 마음이 불안해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매일 점심시간 회식 때마다 사진을 찍어달라고 했습니다. 확인을 하고 싶었으니까요. 저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렇게 해주던 남편이 얼마 전에는 화를 내며 이제는 그만 좀 해! 라고 하더라고요. 저의 입장을 잘 이해해주던 남편의 갑작스러운 표현에 저는 더 놀라기도 하고 이 사람이 왜 갑자기 이러나 싶은 생각도 들고 더 불안하고 더 의심이 됩니다. 열심히 일하는 남편을 의심하는 것 같아서 저도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지만 불안하고 걱정되는 마음은 어쩔 수가 없네요. 제가 정말 괜한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WD와 함께하는 특별한 밤 Everybody 모두 출석 체크 놀 때 잘 못 노는 사람도 캐는 사람 You know 오늘은 신나게 놉시다 Say tune check Check it out tune check Check it out tune check Check it out tune check 우리의 일주일은 월화수목금금금 가득 쌓인 업무 때문에 쉴 틈틈틈 없어졌어 입술이 또 텄어 얼굴 위에 꺼진 빛 금금금 전쟁 같은 삶 때문에 거울에 비친 우린 수척해 오늘은 해가 떨어졌으니 전화기를 꺼 모두 여기를 출석 체크 일자리 구하기는 저 하늘의 별별별 가족들의 기대치는 덜덜덜 오늘도 미끄러진 백조 백수들에게는 휴식마저 벌벌벌 자 잊자 오늘 밤만은 만들자 우리만의 추억이란 작품 이건 낭비가 아닌 재충전 사막 같은 삶을 위한 생수 오면 여기로 출첵 모여라 여기로 출첵 왼쪽 사람들 출첵 오른쪽 사람들 출첵 어서 baby 어서 여기 모여 Wanna make a free your mind Baby wanna make a free your mind 어서 baby 어서 여기 Wanna make a free your mind Baby wanna make a free your mind 지구를 들어버리겠다 당돌하게 거꾸로 몰고 남을 섰던 우린데 세상의 짐을 혼자 짊어진 듯 허리를 굽히며 중력에 굴복해 이 사회가 원하는 건 그저 높은 수치의 판매 실적 오늘만큼 우린 반역자 모두 여기로 출석해 그만 걱정해 이제 결정해 오랜 시간 고민하는 것은 멍청해 때로 우리 스스로에게도 비즈니스맨 그건 내 안의 소리에 대한 disrespect Just do it 맘에 시키는 대로 내일 일은 내일 고민해야 놀아 맘대로 눈치 보면서 꿈을 내지 마요 그러다가 오늘 밤도 공치니까 오늘은 여기로 출첵 모여라 여기로 출첵 일하는 사람들 출첵 노는 사람들 출첵 어서 baby 어서 여기 모여 Wanna make a free your mind Baby wanna make a free your mind 어서 baby 어서 여기 Wanna make a free your mind Baby wanna make a free your mind Free your mind Check it out
Check it out. Check it out. Check it out. Check it out. 선생님 학교 학생들도 교과서를 버리고 어서 baby 어서 여기 모여 Wanna make it free your mind Baby wanna make it free your mind 어서 baby 어서 여기 Wanna make it free your mind Baby wanna make it free your mind 출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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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연 속 고민 잘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강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마인드 교육 전문 강사 박예솔입니다. 청취자님의 사연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남편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청취자님도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하신 것 같습니다. 남편분께서도 청취자님의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다른 사람의 시선도 신경 쓰이고 매일 식사 자리에 사진을 찍는 것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서로의 어려움에 대해, 서로의 마음에 대해 이야기는 나눠보셨을까요? 서로 마음을 터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요즘에는 가까운 사이면 가까운 사이일수록 어려운 일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마음의 교류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현정 씨께서는 남편분과 자주 대화를 하시는 편인가요? 네, 저도 처음에는 남편과 성향이 많이 달라서 어떤 부분은 쉽게 이야기하지만 또 어떤 부분은 이야기하지 않고 또 혼자서 생각하다가 오해를 쌓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서로 자주 이야기하는 편이에요. 네, 저는 이제 결혼한 지 5년이 되어 가는데요. 남편을 만나고 저도 대화하는 방법을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제가 언니가 하나 있는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부모님께서 늦게 낳은 늦둥이라서 부모님과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도 언니, 엄마와는 가깝게 사소한 이야기도 나누고 그랬는데 아버지와는 그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아버지는 항상 다가가기 어렵고 무서운 존재였어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제가 사회초년생이 되었을 무렵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언니는 이미 결혼해서 가정이 있었고 이제 저와 아버지 단둘이 남은 것이었죠. 처음에는 어머니와 사별하신 아버지가 걱정되어 아버지와 함께 집을 작은 곳으로 이사가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평소 대화도 잘 안 했고 생활 패턴도 잘 맞지 않았던 아버지와 단둘이 사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것도 힘들고 아픈데 아버지와 함께 단둘이 집에 있는 것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사에 가서 제일 늦게 퇴근하고 집에서 잠만 자고 나오고 주말이면 친구들을 만나러 나와 돌아다니기 바빴고 약속이 없는 날에도 무조건 밖으로 나와 나돌아다녔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아버지와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되었죠. 아버님께서도 그리고 예솔 씨도 서로 대화도 없어지고 많이 외로우셨을 것 같아요. 어머니의 빈자리가 너무 많이 느껴지셨을 것 같은데요. 네, 아버지는 일단 피하고 싶었고 밖에서 친구들을 만나 웃고 떠들다 보면 잠시나마 힘든 감정이 잊혀지곤 하니까 계속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지금 저희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은 자신의 속마음의 이야기, 어려운 가정사 이야기를 저에게 거리낌 없이 해주었습니다. 저는 잘 들어주기만 했죠.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제게 너는 왜 너의 이야기를, 너의 마음속의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한 3년을 마음의 문을 닫고 지내다 보니 저의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잊어버려서 남편이 저런 질문을 했을 때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해줄 이야기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며 저의 어려움을 나누고 꺼내는 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자신의 힘들었던 이야기, 행복했던 이야기들을 더 이야기를 해주었고 어느새 저도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해주면서 점차 저의 이야기를 꺼내놓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지내는 것이 어렵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어서 친구들과 술 마시고 놀러 다니기 바빴던 이야기 등 하나둘씩 제 마음의 어려움을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분 덕분에 마음속에 있었던 어려움들을 꺼내놓고 소통을 할 수 있게 되셨네요. 지금도 남편분과 자주 대화를 나누시겠어요? 아버님과도 이전보다 이야기도 나누시고 하시나요? 아버지와는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도 어렵긴 해요. 오랜 시간 마음의 문을 닫았었고 아버지도 마음의 대화를 하는 것을 어려워하시고 표현하는 것에 서투신 분이라 저도 계속 시도는 하지만 잘 되고 있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남편과는 정말 많은 대화를 하고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부들에 비해 다툼도 적고 서로 고민이나 어려움을 잘 나누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분명 나에게 어려운 문제였고 고민거리였는데 생각보다 별 문제 아니었구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해결 방법을 함께 고민하면서 어려움을 헤쳐갈 때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과는 정말 나누지 못할 고민이 없게 되었습니다.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 대화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사연을 보내신 청취자분들처럼 부부끼리도 대화를 잘 나누지 못해서 사소한 문제가 큰 문제로 커지고 부부끼리도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서 심각한 경우에는 작은 오해와 서운함이 이혼을 하게 만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가까운 가족들과도 마음을 나누지 않는 개인주의 사회가 되어감에 따라 사람들 사이의 교류가 줄어들고 고립되어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도박, 알코올 중독에 빠져 어두운 삶에 자신을 던져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난 기대할 것이 없어, 난 길이 없어 하는 생각이 일어나 바르게 살아야 할 이유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마음과 마음이 흐르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나에게 소망이 없어도 소망이 있는 사람을 만나 서로 마음이 흐르면 소망이 흘러 들어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자신에게 소망이 없으면 그것이 다라고 생각해 삶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현정 씨, 히키코모리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은둔형 외톨이를 말하는 거 아닌가요? 요즘 청년들 사이에 은둔형 외톨이들이 많이 늘어난다고 뉴스에서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요즘 취업을 하다가 잘 안 되고 계속된 실패로 인해 무기력해진 청년들이 은둔형 외톨이, 히키코모리가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뉴스를 통해서만 들어본 일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최근 초등학교 동창이 지금 이런 은둔형 외톨이가 되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 친하게 지냈지만 점차 멀어져 오랜만에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정말 밝고 활기가 넘쳤던 친구로 기억하고 있어서 더 놀라웠습니다. 밝고 활기가 넘쳤던 친구였는데 어쩌다 그렇게 되었는지 다른 친구에게 물어보자 취업 준비를 하던 중 한 회사에 인턴으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인턴으로 시작해 지금은 계약직이지만 2년을 채우면 무조건 정규직을 시켜주기로 했다. 복지가 좋다라고 이야기하며 행복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해 봄 코로나로 매출이 부족해지면서 그 친구를 포함한 대부분의 비정규직 인원이 계약 종료와 함께 그대로 회사를 나와야 했습니다. 친구의 경우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았지만 몇 달 있으면 1년을 채우는 상황이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잘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스스로 나가라는 식의 압박을 준다고 술자리에서 자주 괴로움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은 너무나 많고 일자리는 너무나 적었던 21년 봄, 그 친구는 결국 비정규직임에도 꼬박꼬박 우리 회사라고 부르며 애정을 갖고 일하던 그 회사를 스스로 나와야만 했습니다. 어머나, 코로나로 인해 어려웠던 그때 친구분께서 정규직이 될 것이라는 꿈이 좌절되어서 상심이 너무 크셨겠어요. 어렵게 들어가게 된 인턴 자리인데 기대하던 것과 달리 예상치 못한 이런 상황이 너무 원망스러우셨을 것 같네요. 네. 그래도 그 뒤로도 친구는 일자리를 구하려고 계속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박봉에 매달 월세가 50만 원 넘게 나가니 모아둔 돈도 없고 당장 일을 시작해야 했는데 괜찮은 자리가 없어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급하게 당장 취업이 되는 어떤 회사에 들어가긴 했는데 알고 보니 신입사원들이 일주일도 못 버티고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나오는 이상한 회사여서 결국 다시 구한 일마저 그만둔 친구는 매달 나가는 월세를 내기도 힘들어졌고 카드 대출로 돈을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빚은 점점 늘어나고 이 모든 상황을 감당하기 어려웠던 친구는 자살 시도까지 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직후 어머님이 발견하셔서 위험한 상황은 넘기고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 함께 살기 시작했는데 부모님 집으로 들어간 후에는 모든 친구들과도 연락을 끊고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은둔형 외톨이가 되어 부모님께서도 많이 걱정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어려운 일들이 있었을 때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조언을 얻으며 교류했더라면 극단적인 선택까지 가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 안타까운 마음이 드네요. 네. 저의 주변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기도 하고 안타까웠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저도 계속 연락을 취하고 친구들과 몇 차례 찾아가기도 하였는데 아예 마음을 닫아버려 만나지 못하고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자살 시도도 했었어서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도 걱정이 되어 계속 친구의 고립된 마음을 풀어주려고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교류가 단절된 고립은 삶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고인물이 썩듯 고립된 마음은 병들기 마련입니다. 사회적 고립이 심하고 외로움을 많이 느낄수록 심장병과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샌디에고대 연구팀은 19개의 연구와 영국 바이오뱅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회적 고립, 외로움이 있는 사람은 심장마비나 심장병으로 사망할 확률이 29% 높았으며 뇌졸중으로 사망할 확률도 32% 높았습니다. 똑같이 심장병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고립될수록 심장병으로 사망할 확률이 2배에서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한 달에 사회적 만남이 3번 이하인 성인은 뇌졸중이나 심장마비 위험이 40% 올라간다는 사실도 밝혀냈다고 합니다. 연구진은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은 신체 활동량 감소로 이어지고 활동량 감소는 심뇌혈관 건강에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또 고립된 사람은 신선한 음식 섭취량이 줄어들고 흡연으로 이어져 심뇌혈관 질환이 악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진은 이전 다수의 연구에서 외로움이 흡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덧붙였습니다. 교류가 단절되는 것이 마음의 병으로 이어지고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망률과도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이 매우 놀랍습니다. 네. 사람인 한자를 다들 알고 계시죠? 사람인 한자의 모양을 살펴보면 한 사람이 기대고 있고 그 사람을 뒤에서 받쳐주고 있는 사람의 모양을 형성한 글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글자 속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없습니다.
주변의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고 연결되어 교류를 해야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섬과 육지를 연결해주는 다리가 없다면 섬과 육지를 이동하는 수단으로 배가 꼭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나 배는 날씨의 영향, 조류의 영향으로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럴 때 육지와 섬을 연결하는 다리가 있다면 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언제든 섬과 육지를 오고 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도 서로 연결되어 교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나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강사님의 강연을 들으니까 주변의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고 교류하는 것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사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면 손해본다고 생각해 타인을 배려하거나 타인을 위해 희생하려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을 먼저 챙기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면 주위가 따뜻해지고 평안해집니다. 물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기 자신만 생각하지 않고 마음을 열어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보다 따뜻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금전적으로는 조금 손해볼 수도 있겠지만 그 이상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기에 결론적으로는 그 손해는 손해가 아닙니다. 특히 부부 사이도 그렇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한 집에서 살다 보면 서로 단점이 보이고 생각이 맞지 않아 부딪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부가 팽팽하게 부딪히다 보면 마음이 쉬지 못하고 긴장 상태가 계속되고 괴로워지고 서로 남남처럼 느껴져 슬퍼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결국 이혼을 선택하는 것이죠. 이혼하는 사람들이 특별한 문제나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상대를 이해할 마음이 조금도 없으면 이혼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부부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처음에는 상대방의 단점이 크게 보였을지라도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또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혼하지 말아야겠다고 결심한다고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이 어떤 모양이고 배우자는 어떤 모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볼 수 있을 때 마음을 열고 상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향해 아내는 나하고 생각하는 방향이 다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아내는 남편을 향해 남자는 섬세하지 못해서 저렇지만 어떤 면은 남편이 나보다 훨씬 낫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도 좋지 않은 면만 보면 안 좋은 사람으로 느껴집니다. 반대로 아무리 안 좋은 사람도 좋은 면을 찾아서 보면 좋은 사람으로 느껴집니다. 부부가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상대를 보고 도우려는 마음을 가질 때 따뜻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자신부터 마음을 열고 상대를 대하고 그 사람과 마음을 주고받는다면 주위가 편안해지고 따뜻해지고 행복해집니다. 자신의 마음에 맞지 않더라도 이해하고 위해주는 마음을 가질 때 자신이 먼저 행복해진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저의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사님 오늘 강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